김현지 실장이 과거 성남시의 시민단체 사무국장일 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전력도 소환됐습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시민단체 사무국장이었었거든요. 김현지 씨가. 성남시 괴문자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대장동 개발을 주도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때 그 과정에서 뭐 약간 살짝 몸터치가 있어가지고 그 시민운동하는 분들과 뭐 성추행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시민단체에서 시민 33,000명에게 문자를 보내요. 새누리당 성추행 땡땡땡 이렇게 이름을 새벽 6시 8분에 발신번호 표시 없이.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해당 시의원이 고소를 했고 압수수색하고 고발해보니까 그게 알고 보니 시장실 옆에 있는 시민단체 성남의제 의식일이라는 단체였었고 김현지 씨가 보냈었던 문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약식기소로 200만 원 벌금 받고 이제 당시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을 굉장히 세게 비난하는 그런 문자를 막 3만 명한테 뿌렸다는 거잖아요. 성추행 의혹이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이기인 사무총장이 성남시 의원 하면서 이제 이 김현지 실장하고 악연이 좀 깊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기인 총장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제가 듣고 딱 종합해 보면 물불 안 가리는 센 캐예요, 센 캐. 네, 맞습니다. 네. 센 캐릭터여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은 물불 안 가리고 나서요. 그러니까 관리자이기도 하면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하는 거예요. 몸을 더럽힐 걱정을 안 하는 거죠. 든든하시겠네. 든든하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사진들 이기인 총장이 해놓은 거 보면 딱 봐도 센 캐잖아요. 딱 성남시의회 가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는 법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압수수색이 나온다. 제일 선두에 가서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그 김현지 부속실장 가리켜서 일을 똑소리나게 잘한다고 하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잘한다고 하지만 뻘소리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말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변에 풀어놓으면 이게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감에도 안 내보내는 게 센 캔데 다혈질이고 뻘소리도 잘하고. 이 국감장에 나오면 뭐 폭탄이죠, 뭐 폭탄. 뻘소리의 생캐 정도로만 포장하기엔 좀 그런 게요. 이게 하지도 않은 성추행 의혹까지 하게 되는 건 좀 심한 일인 거잖아요. 이게 2010년도 일이기 때문에 벌금형이지 요즘 같으면 이 정도면 무고죄로 네. 좀 지금은 처벌이 엄청 지금은 사실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예.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 권력을 획득한 이유가 있구나. 그게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범죄를 불사하면서 한 거고요.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게 본인 신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죄 행위잖아요. 그것을 불사하고 한다는데 지금 그게 무서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국도 제가 얘기한 것이 그 변호사는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장면들을 보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캠프 관계자 3명 정도 휴대폰으로 허위 일정표도 만들고 하다가 걸려서 구속이 돼서 현재 재판 중에 있어요. 헐. 그러니까 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도 그렇고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뒷단에 보면은 단순히 접촉만 한 게 아니라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나 진술 번복 과정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관여됐는지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위험하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현지 이번이 거의 한 몸이 됐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그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공식인 그 자기가 맡은 공식 직위에 맞는 일만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민주당 내에서는 좀 이렇게 조언을 하는 만한 사람이 있나요? 뭐 조언 어떻게 대통령한테 좀 조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언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21대 총선 때부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라인을 구축해 놓은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어떤 586이라든 조언할 만한 사람은 거의 뭐 임종석이든 누구든 간에 다 내쳐가면서 그러니까 누가 조언을 하겠어요. 근데 조언을 해서 김현지 씨를 좀 이렇게 역할을 축소하거나 약간 멀리하거나 이런 게 아마 굉장히 불가능의 영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을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좀 얘기 듣고 한 거 보면 성남시장이었다가 경기도지사가 됐다가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도 되시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 레벨업을 할 때마다 주변에 둘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좋아져요.
그럼 성남시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은 항상 위기감을 가지는 거예요. 가장 크게 위기였던 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면 사실 굉장히 뛰어난 어쨌든 뭐 100명 이상의 수백 명의 의원들을 갖다 쓸 수 있고 그러면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아 이렇게 양질의 인재풀이 있다니 그 사이에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최측근의 자리를 유지한 게 김현지 씨거든요.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김현지 씨보다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내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님 김현지 실장을 조금 이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조금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인물 지금의 민주당 진영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